그 아까 쭉 얘기했던 두 개로 갈렸다 그랬잖아요. 9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전남대 중심의 한총련 마이너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쪽에 뭐냐면 사실은 운동권이라고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운동권이라고 분류하지 않아요. 비권으로 분류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했던 관악자주파 진보학생연합의 실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진보학생연합을 앞에 거. 근데 나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한총련 그 광주 전남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이 다 어디 가 있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재명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아니야. 그건 다시 얘기해요. 아 그래 이재명 옆에 몇 명이 붙어 몇 명 있더라고. 있어, 몇 명. 그 이제 걔네들을 보고 이재명이 주사파야 이런 그게 아니고 이재명이 조폭의 어떤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운동권 쩌리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걔네들은 운동을 해갖고 갈 데는 없고 어차피 운동을 해나 안 해나 취직이 안 되니까 이재명 옆에 붙어가지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자, 그거 평가들을 해야 돼. 그래서 자,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 할 건데 쭉 술범 선언문입니다. 마치 확실히 그 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좋아. 별게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 대한 쭉 얘기인데 선언문을 쭉 보시면 오늘 우리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 민중승리 통일 세상을 예비한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효성여대 금호공대인데 효성여대 금호공대는 저게 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학생연합이 존재하는 대학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조직이 연합해서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을 하는데 서울대는 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은 워낙 마이너인데 나는 학생운동할 때 금호공대 애들은 만나본 적도 없네. 그렇지. 거론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 학생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 민중승리 통일 세상을 예비할 21세기 진보학생연합 그 역사적 출범의 자체를 올린다. 세계는 탈냉전의 경랑 속에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쭉 보시면 사회주의가 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주의는 유효하다.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민주주의, 대중주체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그래서 제가 재정리를 좀 내리세요. 쭉 내려서 여기 있네. 흡수 통일의 불순한 음모를 숨기지 않는 보수 지배 세력의 구구 맹동주의가 해먹은 냉정적 이념의 잣대로 공안 탄압에 칼을 휘두르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근데 사실 저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저런 일은 없었잖아요. 뭘 목도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전설처럼 들었다지 사실은. 그게 이제 이거 90년대 중후반의 얘기고 새로운 세계사는 새로운 단계, 민족사의 새로운 단계는 새로운 진보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NL과 PD를 넘어선 새로운 학생운동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더 내리세요. 쭉 내리세요. 자, 94년 9월 10일 날 21세기 진보학생이 만들어지고 90년 중후반에 일정하게 활동하다가 2000년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쟤네가 NLPD를 넘어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봐. 동지여. 고단한 우리의 민족사는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다. 민중해방 평화통일의 피안을 향해 격동치는 역사의 바다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우진 간사님? 그죠? 진보운동 만세, 21세기 진보적 통일적 사실 만세.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남한 그러니까, 학생운동의 세기세 이게 도대체 무슨 새로운 운동이야?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갖다 쓰는데. 그러니까 NL과 PD를 넘어섰다라는 말이 틀린 얘기야. 이 문건으로 보면 NL과 PD가 공히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NL과 PD라는 정치 노선을 이렇게 어떤 그 다툼을 넘어서서 그거를 갖고 있었던 집단이야.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NL과 PD는 혁명 이론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모든 그 이론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만 그러면 가장 선결적 과제가 조국 통일이야 노동해방이야라고 하는 어떤 전술적 문제에 대해서의 어떤 부딪힘이 좀 명확하게 있었는데 얘네는 그것도 아니야. 노동해방도 하고 조국통일도 하고 그냥 막 섞어놓은 어떻게 보면 NLPD보다도 훨씬 좀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면서도 조금 하긴 하는데 NL과 PD, NL과 CA가 경합을 했는데
이제 이게 주사파에서 뭐가 갈라지냐면 88년부터 92년까지는 뭐였냐면 관악자주파야. 비주사 NL이야. 근데 비주사 NL이라도 얘네는 NL이야. 그러니까 제국주의 막 이런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해. 근데 93년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NL과 PD를 넘어선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이 나오는데 걔네들조차 이 모양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건 비주사 NL인데 뭐 무슨 그 거의 운동권의 어떤 너무 급진적인 운동권적 색채만 털어내고 여전히 운동권이야. 그러니까 21세기 진보 역사 학생운동 연합을 했던 박주민, 이탄이 그게 다 그 모양인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야. 그래서 진보학 그런 거지.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요약하면 2000년도가 되면 이것도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진보학생연합도 사라져.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판사가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돼서 자연스럽게 옛날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 그랬다가 이제 조국 사태가 나니까 옛날에 하던 게 그 짓이니까 그게 그거니까 다시 운동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분류했던 저는 그렇게 오늘 정리했습니다. 근데 사실 21세기 진보 학생 진학경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NLP들을 겁나 촌스럽고 막 낡은 것처럼 되게 잘난 척을 했어요. 근데 이거 내용을 쭉 보고 나니까 도끼인 객끼이지 그냥. 도끼인 객끼이 아니고 더 못해. 더 수준 이하야. 뭘 잘난 척은.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운동 자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뭘 만들어내자 보니까 이전 것의 카피 말고는 나올 게 없었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94년 정도 됐다면 사회주의가 붕괴한 지 한 3년 됐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시대를 이렇게 통찰하는 통찰력 있는 어떤 안목과 그거에 맞는 어떤 노선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저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정도는 그냥 옛날에 80년대 중후반에 운동권의 어떤 아류 버전이다. 이렇게밖에 나 솔직히 안 되는 말하면 거야. 한민족 문건이랑 그렇게 다른 점을 못 느끼겠어. 그래요. 나는 사실은 진보학생연합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중후반 있었던 학생운동, 변혁적 학생운동, 진보적 학생운동의 최정점에 있었던 조직인데 그 정점에 있었던 조직이 저 모양이었구나라는 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소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박주민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넘기시면 진보학생연합을 보시면 정체성이 없어갖고 애들이 부동산 투기라고 막 그러나? 지네가 조금만 넘기시면 자, 상태들이 참. 아유. 재현우의 그룹에서 파생했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태재준 여기도 태재준 얘기가 많은데요. 태재준은 서울대 92년도 전대협 의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8년에 그 서울대가 관악자주파로 돌고 나서 그러니까 주사파도 있고 그다음에 비주사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비주사가 많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는 근데 비주사 NL이라는 말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NL 이론 자체가 주체 사상이에요. 다만 수련관을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나만 독자적인 투쟁이 가는 게 북과 연대에 딱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저거를 비주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 얘기야. 독자적인 NL, 내셔널 리버리티 그러니까 뭐가 있어? 수영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반제. 그래서 태재준 총학생회장이 관악자주파였고, 자, 그래서 태재준 의장에 대한 나름의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난 근황도 좋아했지. 최근 근황도 소개해 난 주세요. 근황은 잘 모르는데 이제 나는 되게 좋아했죠. 왜냐면 하얗고 키가 커요. 그 당시에 학생운동들은 다 박홍근 같은 애들 있잖아. 막 키도 작고 막 혀도 짧고 막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애들이 막 그때 막 있을 때 태재준 의장이 딱 등장한 거지. 하얗고 도련님처럼 키도 크고. 근데 태재준 의장을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라졌잖아요. 운동에서 한참.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막 그 안기부가 자기한테 도청장치를 심었다고 그러고 자기 몸에 폭탄을 심었다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약간 숨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인가 어딘가에서 약간 그 약간 불황아처럼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참 하여튼 안 좋은 소식이라서 그 태재준 의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일단 요 정도로. 근데 나는 좀 되게 어쨌든 운동권이 되게 소중한 어쨌든 그러니까 의장이잖아. 전대협 6기 의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저렇게까지 안 챙겼다는 게 조금 의외예요. 지네들 국회 나가기 바빠가지고.
아, 모니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쌤 저기 고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한대. 비주사 NL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조금만 더 쭉 드시면 이제 진보학생연합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비주사, 그러니까 진보학생연합이 93년,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는 그러니까 서울대에 3개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주사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는 주사파 학생들이랑 교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비주사 진학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장정 PD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 주사파는 선거에서 거의 이기질 못했어. 그래서 진학년하고 대장정이 선거를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됐다. 그리고 진학년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96년, 97년에 한청년 의장은 대장정의 ND죠? PD. 그러니까 97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한청년 계열, 그러니까 한청년 계열이 주사파니까 비한청년 계열이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됐을 때 언론에서는 온건 또는 비건으로 분류하는 그런 형태였죠. 박주민? 아니 저기 우리 수학 선생님. 그다음에 쭉 넘기시면 나는 아직도 근데 박주민 지지해 그분은.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인물을 보시면 잠깐만요. 강병원 여기는 94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입니다. 그다음에 박주민이 있죠. 박주민 서울대 법대고요. 그다음에 신장식 이분이 그분입니다. 최근에 MBC로 옮겼나? 맞아요. 서울대 92학번이고 오태양이라고 있죠. 이기중, 이성권, 이태호가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예. 이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탄이 서울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뭐 비슷한 사람들이네, 상태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들이 설치는 시기네. 그렇지. 저들이 왜 설치는가를. 네, 저들이 왜 설치는지 해주세요. 예. 아니 이건 나중에 보시고 왜 이게 갑자기 핸드폰 문자에 집착하시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다른 넘기시면 학생운동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오늘 하려는 게 이런 거니까